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연극 수업 3차 시로 찾아온 문지민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연극 수업 2차 시에서는 아름다운 꼴찌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며 만들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파악한 뒤 사건의 흐름에 맞게 이야기의 처음, 가운데, 끝을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활동 과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만들기였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토끼와 먹보 호랑이를 함께 읽어보고 먼저 이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과 줄거리에 대해서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인물과 배경을 알아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 뒤 줄거리를 토대로 연극 대본의 형식을 알아보고 대본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토끼와 먹보 호랑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토끼와 먹보 호랑이. 옛날에 배고픈 호랑이가 조그만 토끼랑 딱 마주쳤어. 요놈 잘 만났다. 안 됐지만 내 오늘은 널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그런데 이 토끼가 몸을 잔뜩 움츠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호랑이님, 저같이 작은 놈 잡아먹어 배가 부르시겠어요? 저 대신 아주 맛난 걸 잔뜩 갖다 드릴게요. 호랑이가 곰곰 생각해보니 이렇게 작은 놈을 잡아먹어 뭐하나 싶더란 말이지. 맛난 걸 잔뜩? 그래, 어디 한번 가지고 와봐라. 토끼는 냇가로 뛰어가 동글동글한 돌멩이 11개를 주워왔어. 이게 뭐냐? 이걸 불에 바짝 구우면 맛있는 떡이 된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만 먹어도 배가 이만저만 부른 게 아니랍니다. 그래? 토끼는 얼른 불을 피우고 돌멩이를 굽기 시작했지. 호랑이는 군침을 뚝뚝 흘리며 돌멩이를 바라보았어. 그런데 토끼가 갑자기 제 머리를 콩 쥐어박더니 발딱 일어나는 거야. 아차! 이 떡은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인데. 제가 얼른 간장 구해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떡 1개만 먹어봐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 떡은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딱 10개를 가져왔으니 몰래 먹을 생각은 마세요. 토끼는 뒤돌아서 쿡쿡 웃고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났지.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돌멩이를 하나씩 세어보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일세? 토끼가 잘못 세었구나. 호랑이는 아주 잘됐다 싶어 싱글벙글했지. 그러고는 토끼가 오기 전에 얼른 먹어치울 생각에 벌겋게 달구어진 돌멩이 하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지 뭐야. 아 뜨거워, 내 속이 다 타네. 으악 뜨거워. 호랑이는 얼른 냇가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정신없이 들이켰지.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는지 뱃속에서 탄내가 솔솔 올라오지 뭐야. 호랑이는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알아누웠어.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가 조그만 토끼랑 또 마주쳤어. 이 괘씸한 토끼놈,
니놈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 죽을 뻔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토끼에게 덤벼들었어. 아이고 호랑이님, 제가 간장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이번에는 반드시 배부르게 해드릴게요.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화가 조금 누그러졌지. 그래, 이번에는 틀림없으렸다. 토끼는 한숨 돌렸다 싶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호랑이님, 억새밭의 새들을 몽땅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조망만한 토끼가 총총 앞장서고 산만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뒤따라 걸었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에 출렁이는 억새밭이 나타났어. 토끼는 호랑이를 억새밭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말했어. 여기 앉아 눈을 꼭 감고 입을 쫙 벌리고 계세요. 제가 새를 쫓으면 호랑이님 입속으로 날아 들어갈 거예요. 호랑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 절대로 눈 뜨시면 안 돼요. 호랑이님 눈빛에 놀라 새들이 몽땅 도망가요. 알았다. 네 말대로 할 테니 어서 가서 새나 쫓아라.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입을 쫙 벌렸어. 토끼가 억새밭에 불을 놓자 억새는 후드득 후드득 타들어갔어. 호랑이는 후드득 후드득 소리가 새가 날아오는 소리인 줄만 알았지. 그런데 입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몸은 점점 뜨거워졌어. 호랑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한쪽 눈을 슬쩍 떠보았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억새밭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곧 호랑이를 잡아먹을 기세야. 불이야 불!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겨우겨우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 하지만 등의 털은 홀딱 다 타버리고 말았지. 호랑이는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알아누웠어. 배고픈 호랑이는 또 먹이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녔어. 그런데 호랑이는 또다시 그 조그만 토끼랑 딱 마주쳤어. 토끼 내 이놈! 내 오늘은 너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어흥! 호랑이님, 살아계셨군요. 저번에는 갑자기 불이 나서 저도 타 죽을 뻔했었죠. 이렇게 살아계시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토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우는 신웅을 했어. 호랑이는 어느새 마음이 풀어졌지. 토끼는 이를 놓칠세라 말을 해댔어. 호랑이님, 오늘은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물고기? 배가 터지도록? 호랑이는 꼬르륵 꼬르륵 난리치는 배를 슬슬 문지르며 토끼를 따라 나섰어. 얼마 가지 않아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강가에 다다랐지. 호랑이님, 여기 바위에 앉아 꼬리를 강물에 담그고 계세요. 그러면 물고기 떼가 맛있는 먹이인 줄 알고 꼬리에 달라붙을 거예요. 호랑이는 토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꼬리를 강물에 넣었어. 꼬리가 묵직해질 때까지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는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생각에 절로 신이 났지. 날이 점점 추워졌어. 그래도 호랑이는 물고기를 잔뜩 먹을 생각에 꼼짝도 않고 기다렸지. 한참 뒤 호랑이는 꼬리를 슬쩍 빼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 이게 왜 안 빠지지? 물고기가 너무 많이 매달린 건가? 토끼는 겨우겨우 참고 있던 웃음을 와그르르 터뜨리며 말했어. 바보 호랑이야. 광물이 깡깡 얼어붙었는데 꼬리가 빠지겠니? 토끼는 호랑이를 남겨두고 산으로 달아나 버렸지.
호랑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엉엉 울었어. 가엾은 호랑이는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대. 자, 토끼와 먹보 호랑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토끼와 먹보 호랑이의 등장인물은? 맞아요. 호랑이와 토끼입니다. 다음으로 토끼와 먹보 호랑이의 배경은 바로 억새밭과 냇가가 있는 숲속이죠. 그리고 토끼와 먹보 호랑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더 맛있는 떡을 주겠다고 호랑이를 설득한다. 토끼가 냇가에서 돌멩이 11개를 주워와서 굽기 시작한다. 토끼가 간장을 구하러 간다고 사라지자 호랑이가 뜨거운 돌멩이를 하나 꿀꺽 삼킨다. 속이 탄 호랑이가 오랫동안 알아눕는다. 토끼와 호랑이가 또 마주치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토끼가 억새밭의 새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호랑이를 설득한다. 토끼가 억새밭 한가운데에 호랑이에게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한다. 토끼가 억새밭에 불을 놓고 호랑이의 몸이 뜨거워진다. 등의 털이 다 탄 호랑이가 오랫동안 알아눕는다. 겨울이 되고 또다시 토끼와 호랑이가 마주치자 호랑이가 토끼를 가만히 안 두려고 한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배 터지게 먹게 해드린다고 설득한다. 토끼가 시키는 대로 호랑이는 바위에 앉아 꼬리를 강물에 담근다. 토끼를 기다리다가 호랑이가 꼬리를 슬쩍 빼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호랑이는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꼬리를 빼지 못한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토끼와 먹보 호랑이의 줄거리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줄거리. 배가 고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토끼가 꾀를 내어 호랑이에게 맛있는 떡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냇가에서 돌멩이를 구해와선 호랑이에게 빨갛게 익을 때까지 떡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간장을 찾으러 떠난다. 토끼가 가자 호랑이가 돌멩이의 개수를 세어보고 토끼가 잘못 센 것을 알고 하나를 씹지도 않고 몰래 꿀꺽 삼킨다. 불에 달궈진 돌멩이를 먹은 호랑이가 뱃속이 타서 오랫동안 알아누웠다. 그러다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랑 또 마주치고 괘씸한 토끼를 잡아먹으러 달려든다. 토끼가 이번에는 반드시 배부르게 해준다며 억새밭의 새들을 몽땅 먹을 수 있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며 호랑이를 억새밭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한다. 토끼가 새를 쫓아 호랑이의 입속으로 넣어주겠다고 하고선 억새밭에 불을 붙인다. 눈을 감고 있는 호랑이가 몸이 점점 뜨거워져 눈을 떠보니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겨우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 호랑이의 등이 다 타버려서 그 뒤로 오랫동안 알아누웠다. 호랑이가 또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토끼랑 마주치고 괘씸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토끼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며 호랑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드린다고 한다.
토끼를 따라 강가로 가서 토끼가 시키는 대로 꼬리를 강물에 넣고 물고기가 꼬리에 붙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던 호랑이가 한참 뒤에 꼬리를 슬쩍 빼보려는데 꼬리가 빠지지 않자 토끼가 호랑이를 놀리며 산으로 달아나고 호랑이는 봄이 올 때까지 꼬리를 빼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 어때요? 내용이 쏙쏙 들어오죠? 토끼와 먹보호랑이는 시간에 따라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연극대본의 형식에 맞게 연극대본의 형식을 알아보고 연극대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극대본은 희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연극대본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동화책에 나와 있는 것과는 구성이 조금은 달라요. 희곡의 3요소라고 부르는 대사, 지문,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연기했던 토끼의 재판 대본으로 잠깐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맨 위에 제목이 있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에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과 어떠한 상황으로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등장인물 중 한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 땡땡 표시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인물이 하는 말인 대사입니다. 대사는 직접 목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것으로 그 인물의 성격을 잘 살려서 연기를 해줘야겠죠?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아니고요. 인물이 표현해줘야 하는 것을 설명해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지문에는 인물의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눈빛, 행동, 표정, 말투 등 대사를 하는 인물이 어떠한 표현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직은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맨 위에 철수와 영희라는 제목을 적어주고 등장인물을 적어줍니다. 철수, 영희, 강아지.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설을 적어볼게요. 낮 12시.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철수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릴 때부터 친구인 영희네 집으로 달려간다. 자, 여기 보면 낮 12시는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철수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릴 때부터 친구인 영희네 집으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거는 철수의 상태가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철수, 땡땡. 이제 철수가 말하는 거죠. 괄호 열고 지문이 시작됩니다. 헉헉대며 영희네 집에 문을 두드린다. 자, 여기서 왜 철수가 헉헉대는 걸까요? 달려왔기 때문이죠. 그쵸? 자, 철수가 말합니다. 영희야, 문 열어. 철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희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준다. 영희, 땡땡. 문을 열며 놀란 눈빛으로. 영희는 왜 놀랐을까요? 갑자기 철수가 달려와서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희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머, 철수야, 무슨 일이야? 그때 영희네 집의 강아지가 철수를 향해 달려옵니다. 강아지 달려오며 왈! 철수 반갑게
해피야, 잘 지냈어? 강아지, 꼬리를 흔들며 왈왈. 영희, 철수를 노려보며. 왜 노려보는 걸까요? 놀라게 했기 때문이겠죠? 깜짝 놀랐잖아. 너 배고파서 왔구나? 철수, 머리를 극적이며. 허허, 어떻게 알았지? 영희, 웃으며. 빨리 들어와. 안 그래도 엄마가 네 밥도 같이 준비해 주셨어. 철수, 집으로 들어가며. 우와! 철수가 영희네 집으로 들어가고 강아지도 따라 들어간다.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대로 해설에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인물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요. 대사 안에 있는 지문은 그 인물이 표현해야 되는 감정, 상태, 눈빛, 행동, 말투 등 그 등장인물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 연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준 대로 인물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파악해서 해설, 지문, 대사를 활용해 연극 대본을 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토끼와 목보 호랑이의 첫 번째 이야기인 돌멩이를 먹게 되는 호랑이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야기를 잘 보면 나와 있는 큰 따옴표는 우리가 대사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따옴표가 없는 부분으로 해설과 지문을 만들면 더욱 쉽게 연극 대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